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백악관 내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건 당국자들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둘러 경제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 47개 주가 봉쇄령을 완화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인 KT 밀러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백악관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예. 이 판정 하루 전인 지난 7일에 이 밀러 대변인과 함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TF 회의에 참석했던 식품의약품 이 FDA 국장과 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2주간 마스크를 낀 채 재택 근무를 하고 또 사무실에 출근하더라도 혼자 근무할 것이라면서 매일 검사도 받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이 밀러 부통령 대변인의 남편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반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입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동시에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조하는 직원들 중 한 명이 확진자로 판정이 됐고요. 이 대통령의 장녀죠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의 개인 비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까지 어떻게 보면 뚫린 거잖아요. 그렇죠. 백악관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정말 조심을 하거나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백악관은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대통령과 부통령은 매일 검사를 받고 있다면서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백악관이 사용하고 있는 신속 진단 테스트가 15%의 오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네.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백악관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아 왔다면서 언제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2차 세계대전 전승 75주년 헌화식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참석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규제를 푼 플로리다의 경우 2,5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재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는 8만 명을 넘겼습니다. 네. 참고로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선의 보호책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코로나19로부터 어린이들은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어린이 괴질이 확산해서 지금 숨지는 아이들까지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뉴욕주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네. 이 뉴욕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부터 어린이 괴질 환자가 계속 발생해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73명의 아동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어린이들이 갑작스러운 고열과 발진, 염증 증상을 보이다가 입원하고 숨지는 경우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괴질은 가와사키 병과 유사한 증상인 고열과 피부 발진을 주로 일으키고 심한 경우 심장 동맥에 염증을 동반한 독성 쇼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가와사키 병은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은 다 아실 텐데 일본인 의사 가와사키 도미사쿠가 지난 1967년에 처음 발견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전신성 혈관염인데요.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병하고요. 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이게 주로 나타나는데 미국에서 지금 나타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사망한 어린이 3명 모두 코로나19 검사와 항체 시험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호흡기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는 특징이 호흡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네. 뉴욕의 의료 전문가들은 이 어린이 괴질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이후 생긴 것에 주목하면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감염 후 면역 반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정확한 병의 원인과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확산세가 심각한 곳이 바로 영국인데 그렇죠. 사망자 수도 미국에 이어서 지금 가장 많고요. 영국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검사를 감당이 안 돼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죠. 네, 처음에는 뭐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을 하겠다라고 실시를 했다가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본인이 이제 네. 코로나19에 걸려서 심하게 앓은 다음에 약간 사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사실 지난 9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검체 샘플 5만 개를 최근 비밀리에 미국으로 보냈다고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이 영국이 일일 검사량 목표를 10만 건으로 올리면서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이 연구소들의 검사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협조를 요청한 건데요. 지난주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루에 20만 건을 검사하겠다. 그리고 더 늘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검사 목표량을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7일 북아일랜드의 한 연구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 검체 수만 건을 미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영국 텔레그래프가 확인을 하니까 8일 저녁에서야 겨우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 정부 측은 민간 기업인 랜독스가 운영하는 상업연구소에 문제가 발생해서 검사에 차질을 빚었고 현재는 정상화됐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영국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초에 약 5만 건의 검체를 미국의 연구소로 보냈다면서 이 최종 결과 확인은 영국에서 한 뒤에 환자들에게 결과를 최대한 빨리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편 하루 약 30만 건의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난 8일에 이 FDA가 15분 만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원 검사 진단 장비를 긴급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세계 소식들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끝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동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매년 이 5월 정도부터 8월까지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이게 뭐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이 중국 전 어장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네. 근데 특별히 이 올해 금어기를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하고 이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 금어기 구역에 현재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 중국 정부는 외국 선박이 해당 해역에 출현할 경우 납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어족 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99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금어기를 시행을 해서 이 어업권을 둘러싸고 주변 국가의 마찰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 선박이 나타나면 중국 정부가 납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 선박이 어디냐면은 사실 남중국해 인근에 8개 국가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7개 네. 국가가.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어업 활동을 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선박들을 상대로 지금 협박을 한 겁니다. 이 중국 정부가 어로 활동을 금지한 구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어업인들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겠죠. 네. 이 베트남의 외교부는 8일 성명을 통해서 중국 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거부한다면서 남중국해 상황을 더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필리핀 어업계도 정부에 중국의 괴롭힘에 굴복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중국에게는 금어기를 선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무역이라든지 전 세계 이동 자체가 지금 봉쇄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주로 이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 게 육류 아니면 어류인데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육류보다는 어류를 상당히 많이 섭취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업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사실은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금어기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요. 이 평소 사실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자국 관할권 지역에서 이 중국이 대규모 어업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
주권 및 해양 권익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함정 등을 동원해서 이 중국 어민의 어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정선과 순시선을 수시로 보내면서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한편 이렇게 금어기가 중국 어장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일부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근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조업을 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